자, 소양인 이열병. 오늘 가는 게 이열병입니다. 그 전까지는 소양인의 표한병에 대해서 했어요. 표한병에 대해서 소양이네요. 표한병에 대해서 했는데, 표한병은 비가 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뭐야 이게? 예. 비가 한을 받아서 표한병이 생긴다고 동무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거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열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열병을 하고 있는데, 이열병은 위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소양이는 이 비위가 굉장히 이 열이 많죠. 이것을 이제 제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병증입니다. 그래서 위가 열을 받아서, 이거는 진짜예요. 위가 열을 받아서 이 열증이 생기는 병증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를 다루게 되는데, 순전히 이열병. 이열병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열을 여기서는 다른 말로 동무가 이제 나중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역자는 이거를 이제 흉격, 가슴 부분에 열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흉격 열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열병에 대한 거하고 전반적인 이열병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뭘 배우냐면은 여기는 소갈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소갈은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소민에도 당뇨병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양인에서 이제 당뇨병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열병 위주로 할 거고,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뭐 천천히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 소갈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당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는 위가 열을 받아서 소양인이 열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진행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장준경이 상한론에서 감기 걸렸을 때 얘기예요. 이거는 만성병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잡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기 걸렸을 때, 그 당시에 감기는 한번 병에 걸리면은 이 죽을 때까지 굉장히 병이 이게 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병원으로 가죠.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어떻든 이러한 침이나 약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그 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병이 어떻게 악화되고 좋아지는지 그걸 보고, 그 약이 어떤 원리에서 듣는구나, 어떤 사람한테. 이런 것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처음 나가보죠. 첫 번째, 장준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열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준경은 체질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이게 다가올 수가 있지만, 그게 없이 이걸 보게 되면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한론이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한론은 어떤 책이냐면은, 모든 증상들을 하나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해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약제가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주 세밀하게 뭐 하나만 틀리면은 뭐 다른 병증, 뭐 다른 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워요. 자, 지금 장준경이 상한론에서 얘기한
장준경이 상한론에서 얘기한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제가 사학이라고 했어요. 사학이면은 학질과 비슷하다. 학질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학질은 말라리아죠. 이 학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과 한이 같이 와요. 근데 주기적으로 주기성이 있어요. 열이 훨씬 많습니다. 열이 굉장히 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때가 되면은 한증이 왔다가 또 땀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사람 말라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소양인의 병을, 이 병을, 열병을 얘기를 하면서 학질과 비슷한 상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되게 세다. 그러니까 오한 발열이 있더라도 오한과 발열이 이런 식으로 태양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질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한도 있어요. 열이 훨씬 세지만. 자, 거기 보면은 태양병이 걸린 지 8일이나 9일쯤 됐어요. 그러니까는 병이 걸린 지 제법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병이 깊어지겠죠. 이때 학질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왼쪽이에요. 왼쪽 칸. 학질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한과 발열이 태양병처럼 있는데 열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맥을 짚어보니까 오한 발열이 있으면 맥이 무슨 맥이 떠야 돼요? 긴 맥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병 열이 이제 막 들어오면 태양에 오한 발열이 있으면 태양 되게 이제 첫중 정도로 볼 수 있으면은 그냥 두긴맥 정도가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맥이 어떻게 떴냐면은, 그렇죠. 열정이 있으면 상맥도 있을 수 있죠. 그 맥이 어떻게 떴냐면은 미맥이 떠요. 아주 약한 맥이 뜨면서 오한이 있어. 이거는 장준경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왜 이런 맥이 뜨지? 이거는 맥이 약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음양이 모두 허한 상태다. 자, 상한병에 걸려서 지금 시일도 제법 지났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는 음양이 구허다. 모두 허한 상태니까는 뭘 하지 말라? 옛날 썼던 한토화 3법을 쓰지 말라. 땀을 흘리거나 토하게 하거나 아래로 솔사를 시키거나, 음양이 모두 지금 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장준경이 또 하나, 이거는 딴 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소양병에서 한열왕래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옆구리가 그득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입맛도 없고 하는 이런 중에서도 한토화를 쓰지 말라. 소양병에도 한토한 사법을 쓰지 말고 뭘 쓰라겠죠? 그때는 소쇼탕, 음과 양을 화해하는 소쇼탕을 쓰라겠죠. 근데 동문은 소쇼탕 가지고 안 돼 그랬어요. 그때 다른 걸 써야 돼 그랬어요. 그때 나왔고, 여기서도 이제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토와 삼법, 음양이 모두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토와 삼법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자, 얼굴을 보니까는 열증이 있는 것처럼 열색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불구죽죽하다는 얘기죠, 얼굴이. 자, 이거는 병이 해결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열증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런 상태에서 땀이 나지 않게 되면은, 땀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몸이 반드시 가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가려워요. 땀이 나지 않으면서 몸이 가려운 증상이 있다. 열증이 되게 심한데 몸이 가려운 증상이 있는 거를 장준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뭘 쓰라고 했냐면은 게마 각반탕을 쓰라고 했습니다. 게마 각반탕, 각각 반씩 쓰는 거죠. 게지탕과 마항탕을 반씩 써라. 게지탕은 이거 둘 다 뭐냐면 감기에 쓰는 약이잖아요. 게지탕, 마항탕을 일반적으로 보통 땀이 없을 때 쓰는 게 마왕탕, 땀이 있을 때 게지탕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게지탕과 마왕탕을 반씩 써라. 이렇게 열이 되게 나고 학질처럼 무한발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몸이 가려운 경우에는 개미 각반탕을 써라 라고 장준경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왕 들어가고 게지 들어가고
반이니까는 마황에 들어가는 행인도 들어가겠고 계지에 들어가 있는 백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써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을 보면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오른쪽을 보면은 역시 학질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동무가 비교를 해서 정리한 거예요. 뽑아와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장준경은 여기에 썼다가 한참 뒤에 저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동무는 채집을 해와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질과 비슷한 증상인데 역시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열증이 훨씬 세다. 근데 맥이 미약해. 미하나 미약하나 똑같죠. 여기서는 망향이다 그랬어요. 장준경은 망향. 망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망향증을 배웠는데 망향증은 설사였잖아요. 여기서 망향증은 설사라기보다는 양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양이 넘쳐나지 않고 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맥이 미약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안을 시키지 마라. 발안을 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망향이라는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발안을 시킨 것은 양을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망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맥이 미약하면 이런 상태에서 맥이 미약한 거는 양도 없어지는 상황이니까는 발안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데 이때 보니까는 불상이라고 했어요. 신이 불량이지. 불량이죠. 가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뭐냐면은 이런 열증이 있을 때, 학질처럼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려운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가렵지 않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울 때는 계마각반탕을 쓰고 가렵지 않으면은 뭘 쓰라? 계비각반탕. 계비. 여기는 비예요. 비. 이거는 노비 할 때 기자 정도 될 거예요. 계비 각반탕인데 그러니까 가려운 게 더 중할 것 같아요. 가렵지 않은 게 더 중할 것 같아요. 가려운 게 더 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가렵지 않은 게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밖으로 드러나는 양증의 증상이 더 드러나는 것일수록, 병이 중해졌을 때 얘기해요. 병이 처음이 아니라 병이 좀 중해졌을 때는 밖으로 양증이 드러나는 것일수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수록 더 병이 약하다. 그런 게 줄어든 것일수록 병이 더 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가렵지 않은 증상이 더 중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비교를 해보면은 계지와 마황은 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계비 각반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열을 내리는 석고가 들어갑니다. 석고가 군약이에요. 석고가 군약으로 들어가 있고, 이 계마 각반탕에는 마황이 군약이에요. 마황이 군약일 거예요. 마황이. 계마 각반탕에는 마황이 군약이고 계비 각반탕에는 석고가 군약이에요. 그러니까 열증이 이게 더 세다는 거예요. 계비 각반탕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안 날 때가 지금 속으로는 열이 더 세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병이 더 중하다. 자, 이렇게 장준경은 얘기를 했는데 장준경은 체질을 몰랐다고 했죠. 그 아래에 이제 동무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동무는 해석을 해줘요. 그 아래 보면은, 자, 이러한 증상은, 지금 학질처럼 나오는 이러한 증상은 대변을 봐라. 지금 열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열증인데, 열증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봐야 할 게 대변이다. 대변을 보고 응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동무는 대변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 불과 일주야를 지나기 전에 대변을 봤다. 그러니까 일주야면은 하루 전에 대변을 꼭 한 번씩 본다. 이러면은 이거는 열증이 있을 때 열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증은 있는 거예요. 지금 열증의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일주야를 하루를 꼬박 지난데도 대변을 보지 못해.
이러면은 이거는 열증이 되게 심하다라고 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증이 되게 심한 경우, 열증이 있는 경우에 쓰는 약과 열증이 되게 심한 경우에 쓰는 약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열증이 있는 경우에 쓰는 약은 형방패독산이에요. 뭐야? 형방 사백산. 사백산. 그 다음에 열증이 진짜 열이 심한 경우에는 백호탕을 써야 되는데 동무보전에 백호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황 백호탕을 쓰는 거예요. 형방사백산은 어디서 배웠냐면은 표한증에서 배웠어요. 이것도 사실 표한증이라고 표현이 됐지만은 이것도 다 열증이에요. 그래서 이 감기에 걸렸어, 소양인이. 그래서 감기에 걸리자마자 쓰는 게 뭐냐면은 형방패독산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초기에 쓰는 것은 열을 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열을 빨리 쳐내줘야 돼. 그래서 형방패독산을 쓰라고 했고, 이게 치료가 덜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기관지 쪽이 막히면서 가래가 생기면서 열증이 나는, 이럴 때는 형방 도적산을 쓰라고 했어요. 도적산. 이 열을 유도해서 딴 데로 보내줘야 돼. 도적산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열증이 아래쪽까지 전달되면서 아래쪽에 방광의 음기가 말라버려요. 이게 방광경조라고 했어요. 열이 더 심해진 거죠. 그 오래된 거죠. 이때 쓰는 게 형방사백산이에요. 사백산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형방사백산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때 쓰라고 되었지만 우리가 망음증에서 열이 심해지면 설사를 하잖아요. 설사를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설사를 합니다. 신에 몸에 열이 있으면서 두통이 있는 설사와 몸이 약간 타면서 신안하면서 복통이 있는 설사가 있었어요. 이때 이 열이 있는 설사에서 주로 쓰는 게 형방사백산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상황에 따라서 이뇨를 위해서 저령 사전자탕을 쓰기도 했죠. 근데 어떻든 열증, 설사할 때 열증으로 설사한 경우는 형방사백산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안 복통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설사하는 경우에는 육미탕에다 필요한 약재들을 가미를 해갔었어요. 육미지왕탕에다가. 그러니까 보약으로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했어요. 이거는 열증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차갑고 복통이 있다 보니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료를 해도 괜찮아. 근데 거기에서 열증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은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석고가 들어가는 형방사백산을 썼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열증이 심해져 가지고 대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 대변이 막힌다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열증을 쳐내줘야 되는 거예요. 열증을 쳐내주기 위한 약이 뭐냐? 지황 백호탕입니다. 백호탕. 그런데 여기도 석고가 들어가고 여기도 석고가 들어가고, 석고가 지금 열을 쳐내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형방 이 사백산의 군약은 생지왕이에요. 생지왕이고 열을 완전히 바로 빼내는 석고는 군약이 아니라 얘는 한돈을 써요. 한돈을 씁니다. 석고가 한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백산에는. 근데 지황 백호탕에는 석고가 군약이에요. 석고가 군약이고, 석고가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은 5돈에서 한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5배에서 10배 가량의 석고가 들어가요. 이 지황 백호탕. 그래서 완전히 이 열을 확 빼내기 위해서 쓰는 게 지황 백호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무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대변을 봐라. 무조건
소양인의 지금 현재 열증이 있을 경우면 대변을 보고 하루 안에 보면서도 열증이 있다 그러면은 약하게 형방 사회상을 쓰고 하루를 넘어서는데도 대변을 못 본다 할 때는 바로 지왕 백호탕을 써라, 석고를 확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양인은 뭐예요? 열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열은 또 급속하게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부를 거라 하는 얘기도 지왕 백호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태양병 비슷한 거에서 이제 제대로 된 열증은 양명병으로 넘어갑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장준경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준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공부가 자꾸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양명증, 양명병 쪽에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양명병은 태양, 소양, 그 다음에 양명, 열증이 훨씬 심해지고 하는 우리 그 병이 이게 전변이 되어가는 과정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준경은 그런 식으로 병을 이제 바뀌어간다고 봤고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자, 양명병에서 장준경 얘기입니다. 양명병, 열이 지금 많은 양명병으로 갔는데 소변이 불리해. 소변이 잘 안 나와. 소변이 잘 안 나오면서 맥은 부맥이 뜨면서 양명병인데 그리고 갈증이 생기네. 부맥이면서 갈증이 생기네. 갈증이 생기면은 저령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령탕을 써라. 장준경은 양명병에서 쓰는 약을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저령탕,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열을 쳐넣어줘야 하는 백호탕,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저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글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갈근 해기탕이라고 했어요. 해기탕. 이렇게 3가지의 약을 양명병에서 장준경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2가지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양명병에서 소변 분리하면서 갈증의 증상, 갈증은 열이 있다는 거잖아요. 속에 열이 뭉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변 분리가 있게 되면은 그 소변, 이뇨를 좋게 하는 저령탕을 써라. 저령은 이뇨를 위한 약입니다. 저령탕을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번째가 그 오른쪽에 있는 2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칸이 한꺼번에 얘기되는 겁니다. 삼양이 합병이다. 삼양이 합병이라는 얘기는 동무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3양이면은 태양, 소양, 그 다음에 양명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삼양의 증상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은 양명인 거죠. 그게 확 섞여 있는데도 중심은 양명인 거예요. 그래서 삼양의 병이 합쳐져 있는데 두통도 생기고 얼굴에는 때가 끼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서머 윤효, 헛소리를 해대고 오줌을 지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중외, 안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모두 열증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자한, 땀이 절로 나오면서 건간, 갈증이 되게 생기고 가슴을 답답해합니다. 복통도 있고 신중합니다. 자, 이러한 3양의 증상이 한꺼번에 생길 경우에는 이때는 무조건 고려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백호탕을 써서 열을 내려줘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열증이 있는 경우, 소변 분리가 아니고 열증만 있는 경우에는 백호탕을 써라. 무조건. 열이 심해지면 무조건 백호탕이다라고 장준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해지면 백호탕, 섞어 써라. 이런 얘기죠. 그 아래에서 동무가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양명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단지 열만 있는 상황인 거다. 하는 나타나지 않고 열만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 바로 장준경은 양명병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양이 합병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 소양, 양명의 병증이 모두 있는 것을 얘기를 한 거다 해놓고 당연히 뭘 써야 된다?
저령탕을 쓰던가 백호탕을 써야 된다. 저령탕과 백호탕을 써야 된다.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토를 답니다. 고방이라는 얘기는 장준경이 상한론에서 얘기한 이런 저령탕과 백호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고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방, 장준경 말고 그 다음에 의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후세방이라고 해요. 후세방. 그 다음에 동무는 이를 저 집대성에서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것을 신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무가 만든 신방은 옛날 상한론에 있는 고방과 후세 의가들이 만든 후세방을 합쳐가지고 잘 해가지고 동무의 신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저령탕과 백호탕을 써야 하지만 이거는 고방인데 이게 신방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신방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이 좋다는 얘기죠. 내가 만든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령탕을 쓰는 게 아니라 저령탕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저령 차전자탕을 써라. 차전자탕을 써라. 이게 훨씬 더 좋다. 저령 차전자탕은 이뇨를 목적으로 하는 약재들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서 소양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약이에요. 소양인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약이에요. 이뇨를 위한, 소양인 이뇨를 위한 약인 게 약이 저령 차전자탕이고, 그 다음에 백호탕 대신에 뭘 써라? 이제까지 얘기한 지황 백호탕을 써라. 지황. 그럼 백호탕하고 지황 백호탕을 뭐가 다르냐? 여기에는 생지황하고 그 다음에 방풍 독활 이수가 있나? 잠깐 저도 보죠.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약재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거는 저기에 올려놨어요. 우리 카톡 그 위에다가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약간 그걸 다 참고를 하시고. 방풍하고 독활이 들어가 있어요. 생지환, 방풍, 독활이 들어가 있어서 소양인한테 최적화시키는 게 지황백호탕이에요. 이 지황백호탕이 훨씬 낫다. 어떻게 나오냐? 이 저령 차전자탕은 구미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췄다. 갖출 비잖아요. 모든 것을 갖췄다. 그 다음에 이 지황백호탕은 전미라고 했어요.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되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양명증인데 소변이 불리해. 그런데 대변도 안 나와. 이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지황백호탕을 써라. 소변 분리가 있더라도 대변이 일단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저거 가릴 거 없이 지금 열이 너무너무 강한 거니까 열을 쳐내는 게 급선무대에서 지황백호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한 5분 쉬었다가 시작하시죠. 아까 지황백호탕의 자, 시작하시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장준경이 한 얘기가 아니고 후세의가 중에 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주경이 얘기했어요. 주경이 이제 우리가 양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양궐. 자, 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골음이에요. 걸음증이라고 하죠. 걸음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에서 나온 건데, 음과 관련되는 건데, 양골이라고 한 거예요. 양골이라고 한 거를 또는 열골이라고도 해요. 열골. 그러니까 걸인데 양적인 골, 열에 의한 골이라는 거예요. 그럼 골이 뭐야?
벌이 뭐야, 벌이? 벌은 양은 양대로 가야 되고 음은 음대로 가서 양과 음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분리가 돼버리는 증상이에요. 이게 벌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지가 싸늘해. 이게 벌증인 거예요. 사지가 싸늘해. 지금 사지가 싸늘한 이런 되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열증에 대한 얘기인데 사지가 싸늘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골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양골. 자, 보죠.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죠. 초득병. 처음에 병을 얻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 열나고 두통도 있어요. 몸에서 열이 심해지니까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열도 나고 두통도 있어. 이렇게 양증이 나타나다가 한 4, 5일쯤 지나니까 벌증이 생겨. 벌증.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생기라는 얘기죠. 이제까지 양증으로 나타나다가. 근데 벌증이 한 반나절 있다가는 다시 몸에 열이 나. 그러니까 벌증이 잠시 동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뭐냐면은 이 양골입니다. 양골. 그 오른쪽에 보죠. 이거를 이제 그 주경이 해설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열기가 깊이 들어가면은 골이 생기는 거다. 열이 깊이 들어가면은 골이 생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골증이 약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열증이 생기고, 열증이 다시 생기고 하는 거는 열이 심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열이 심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맥은 복이라고 했어요. 복이라는 뜻은 여기는 복맥이 뜬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맥으로 해석을 하면은 문장이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맥은 뭐예요? 맥이 안 잡혀서 깊게 가니까 이 뼈에서 올리는 맥이죠. 그러니까 깊이 가서 잡는 게 복맥인데 그 뒤하고 연결이 안 돼요. 안지활. 복맥이었다가 이거를 누르니까는 활맥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맥이 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잘 안 생겨. 맥이 잘 없어. 아까 열증이 심해지면은 미약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맥을 짚을 수가 없어. 맥이 잘 안 느껴지는데 깊이 눌러보면은 활맥이 느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깊이 눌러보니까 활맥이 느껴지는 것은 이거는 그 안에 열증 때문이다. 열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자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위에 벌이 미약하고 발열이 나는 거는 열이 심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열이 미약하기 때문이다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주경의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바꿨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 주경의 원문을 가지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거를 쓴 게 바로 열심하다, 열이 심한 거다라고 바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허준은 주경이 잘못 썼구나, 열이 심한 거야 라고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썼고 그거를 동무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맞는 거고, 주경의 원문 자체는 좀 잘못된 거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역자가 얘기한 열이 미약한 거다라도 저는 잘못된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맥상으로는 열이 심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열이 심하니까 백호탕을 쓰지. 열이 미약한데 뭐 백호탕을 씁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열이 심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이제 이러한 골증이 나타나면서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하고 양수척적 손발을 휘저어대고, 열이 있으니까 속에 열이 막 뜨거우니까 양수척적 손발을 막 저어대는 거고, 번조증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 대변 변비가 생기고 소변은 누면은 붉은 소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정신이 혼미하고, 자, 이러한 증상은
양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증이 생기면서 이런 양증이 나타나는 게 양골이고, 이럴 때는 백호탕을 써라. 열이 심한 거니까 백호탕을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경이 얘기하는 건데 중간에 이제 그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주경 원문에 열 미고야가 아니라 열 심고야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동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동무가, 자, 소양인한테는 이열병의 성약 최고의 약은 지황백호탕이다. 정의를 내려줍니다. 지황백호탕을 그러면 언제 쓰냐? 지황백호탕을 써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이 심할 때 쓰는데 언제가 열이 심한 거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는 대변을 봐라. 대변을 보고 대변이 통하는지 대변이 안 통하는지를 보고 백호탕을 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대변이 통하지 않은지 하루 이상이 지나면 쓸 수가 있다. 이틀이 지나면은 대변을 이틀간 못 보고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오른쪽이에요. 자, 대변이 하루 동안 안 통하면은 하루 동안 안 통했다는 얘기는 이 위열이 안에서 뭉쳤다는 거다. 위열이 안에서 뭉치니까 하루 동안 대변이 안 나온 거란 얘기예요. 이틀간 못 봤다는 얘기는 그 위열이 뭉쳐있는 게 아주 심해졌다는 얘기고, 3일간 못 봤다는 얘기는 이게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는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자, 하루 지나고 8, 9시간 정도만 지나도, 그러니까 이틀 되기 전에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일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머증하고 열로 헛소리하는 게 서머증이잖아요. 서머증에 변비까지 합쳐진다? 지금 이 사람이 서머증을 하고 있어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변비도 대변도 안 나와. 그게 이럴 때는 하루 지나지 않아도 백호탕을 쓸 수가 있다. 서머증이라고 하는 것은 열증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대변까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완전한 열증이니까 하루 볼 것도 없이 그냥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쭉 동무의 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소양인이 비장이 한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설사를 한다. 그 다음에 위장이 열을 받으면 대변이 좋아하게 되니까는 변비가 있다. 대변이 좋아하게 된다. 변비가 생긴다. 그래서 이 동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한 해가지고 표한증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설사, 망음증에 대한 것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은 전부 다 열증이었어요. 그것조차도. 근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설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가 한을 받아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열증은 위가 열을 받아서 이열증이 생긴 거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변이 막히는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저는 좀 비가 한을 받았다. 설사는 열설사인데 열증 때문에 설사가 나온 건데 비가 한을 받았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가끔 한증이 나타나요. 그죠? 가끔 한증이 나타나도 열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설태가 생기고, 그 백태가 생기면서 입안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비가 한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양성격 음의 형상은 항상 있어요. 오행에서 무조건 음이 되게 강하면은 양증이 어느 순간 드러나요. 한 번씩.
근데 양이 되게 강해지면은 음의 증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그 한증이 드러난 것은 양이 되게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B가 한을 받아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제목이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든다. 어쨌거나 자, B가 한을 받아서 그 왼쪽에 보면 설사를 하면은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망음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망음증. 망음증은 뭡니까? 망양, 소음이 날 때 망양증을 배웠고 소양이 날 때 망음증을 했어요. 양과 음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양과 음을 잃어버릴 때 뭐 때문에 잃어버리냐면은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데 어떤 진액은 음을 가지고 빠져나가고 어떤 진액은 양을 가지고 빠져나가요. 음을 가지고 빠져나갈 때는 설사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양을 가지고 빠져나갈 때는 뭘로 빠져나가요? 땀으로 빠져나가요. 땀으로. 그러면 진액이 제대로 컨트롤된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변으로 나가지 않고 설사를 하거나 땀을 할 때 망음과 망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 되지 않고 그때 이제 설사에서는 망음증이었죠. 우리 소양인. 그래서 설사가 이제 2, 3일 동안 설사를 한 다음에 그러다가 변비가 생겨요. 대변이 막혀. 그런데 이게 하루 이상 막히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문은 이것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상황인데 청음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용어는 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야, 청음이 없어지는 거야? 이 옆에는 청양이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이 음이나 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 음이나 양은 생리적으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과 양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는 생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는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설사를 하면은 음이 없어지는 거다. 생리적으로 몸에서 쓰임을 당할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음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위가 열을 받으면 대변이 막히죠. 근데 대변이 위열 때문에 3일 동안 막히게 되면은 그러면서 땀이 나면은 이거는 청양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위증이다. 청양이라고 했어요. 이 청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은 양 중에서 쓸모없는 병적인 양이 아니라 병적인 열이 아니라 몸 안에서 생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양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아래쪽에 자 대변이 불통하면은 당연히 백호탕을 써야 되죠. 이거는 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를 급하면 급할수록 많이 쓰세요. 근데 3, 4복을 하라겠죠. 3, 4번을 먹이라고 했어요. 한 번 먹일 때 얼마 들어가요? 최소한 5돈이 들어가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 한 양까지도 집어넣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는 하루에 뭐 3, 5초, 한 양 반에서 뭐 4량까지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든 백호탕을 증상에 따라서 심각성에 따라서 써라. 이거를 반드시 써야 되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백호탕을 썼는데 그 당일에 대변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백호탕을 썼음에도 그 당일에는 대변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확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대기란 증상이다. 대기를 지조다. 대기란 그 조짐이다. 그러니까는 의혹을 가지지 말고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보다는 좀 적게 한 2, 3첩만 쓰면은 반드시 통할 거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열증이 있을 때는 백호탕을 써라. 그리고 그날 나오지 않다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공무가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써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은 지금 소양인의 이열병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소양인의 이열병이 생기고 해소가 되고 소양인의 이열병이 지금 현재
병이 생겼는지 해소가 됐는지 악화되는지 좋아지는지 이러한 것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뭘 봐라? 이열병에 대한 것을 판단할 때는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봐라라고 하고 뭘 보라? 대변을 봐라. 대변을 봐라. 소양이네. 열이 얼마나 심한지를 대변을 봐라. 그 대변 보는 뭐야?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두조미활. 머리는 건조한데 꼬리는 말랑말랑해요. 물러요. 그러니까 대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덧붙여서 최대 대변 크기가 되게 크고 소통 시원하게 나오면은 이거는 평소에 병이 없는 사람의 대변이다. 평소에 병이 없는 사람의 대변이라고 했어요. 그 아래쪽에 대활변, 무른 변을 한두 차례 크게 봅니다. 쾌활설. 그런데 이거를 되게 많이 봐요. 무른 변을 많이 확 봐요. 많이. 그리고 나서는 딱 그쳐. 이거는 병이 있는 사람인데 병이 있는 사람이 지금 병이 나으려고 하는 대변이라는 거예요. 병이. 열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데 이걸 약을 쓰니까는 활변이 탁 되고 세게 몇 번 나오고는 딱 그쳐버려요. 이러면은 이거는 병이 나으려고 하는 거다. 열이 그것 때문에 다 빠진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렇게 대활변이 아니라 심상한 활변, 그냥 보통의 무른 변을 한두 차례 봤어요. 보통의 무른 변을 한두 차례 본 것은 뭐냐면은 병이 있는 사람인데 더 이상 병이 깊어지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무른 변을 한두 차례 보는 거는 병이 깊어지지 않는 거니까는 나아지거나 또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좋아지는 거는 뭐냐? 안 좋아지는 거는 대변이 하루 이상 못 보거나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3번에서 5번 정도를 찔끔 보면서 그쳐. 그 이상을 못 봐요. 이거는 대변이 곧 막힐 징조이고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예방을 할 상황이다. 병이 깊어질 조짐이다. 열 때문에 대변이 막혀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변 관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의 병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소양인의 이열병은 대처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음인의 이한병, 소음인이 속이 차가운 거는 자, 제복에 냉증이 있는 거는 이 제복이라는 이 아랫배 중간 이쪽에 냉증이 있는 거는 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이미 꼬르꼬르 하면서 설사를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소음인인 경우에 이게 그 증상이 좀 드러나요. 심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증상을 보고 약을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양인의 경우에는 이 흉격의 열증이 병이 처음 걸렸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조바심이 생겼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긴 한데 이게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증상을 알아채고 약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 쓰는 게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소양인의 그 흉번 번조증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매우 위험해진 상태다. 매우 위험해져서 손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태니까 미리 이것을 기미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그 아래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알아챌 수 있느냐? 자, 소양인의 표병은 두통을 봐라. 두통이 있는지 없는지. 자, 두통은 병 초기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그냥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두통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덮쳐가지고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소변이 붉다든지 하면은 아 상황이 악화됐구나 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붙여서 설사를 하고 손발을 내휘저으면은 이거는 크게 걱정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양인의 이병, 속병은 이열병이죠.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은 대변을 봐라. 대변 이제까지 얘기한. 그래서 하루 전에 대변을 보면 괜찮은데 하루가 지나서 대변을 보지 못하면은 이거는 바로 이열병이 생긴 거고 이게 명확한 증상인 거다. 그러니까는 바로 약을 써라. 만약에 이게 3일 이상 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위험해진다고 했죠. 하루 지나면 바로 이거를 약을 써야 된다. 이러한 이열병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 파생되는 증상들이 그 아래쪽에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한 쭉 읽어는 보죠. 자, 배옹, 등에 옹이 생기는 겁니다. 등에. 그 다음에 뇌저는 이 뒤쪽, 목덜미 뒤쪽, 김일성의 혹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 옹저 할 때 저는 옹보다 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목덜미 뒤쪽에 크게 생기는 이 저인 거예요. 그게 뇌저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 입술에 나타나는 종기. 그 다음에 전후풍, 이거는 인후, 목, 가슴 쪽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열기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후통, 소양인의 인후통이 이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소양인의 인후통. 이러한 증상은 병이 딱 드러나는 그 날부터 이미 뭐다? 위험증이다. 위험증. 그 아래쪽에 양독 발반, 독이 양이 열이 독으로 해서 발반, 이 피부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죠. 유주 단독도 비슷해요. 이 붉은 점들이 피부에 생기는 것들이죠. 어린아이에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황달, 이런 것들은 이것도 병이 생기면은 이거는 험증이다. 이 위에 것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험한 증상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열증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증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 목, 구, 비, 그 다음에 아치, 치아, 그러니까 입안에라든지 코, 눈, 얼굴에 열증으로 드러난 증상이 만약에 보인다면은 이거는 드러날 때부터 뭐다? 최소한 중증이다. 그러니까 열증이 이렇게 병으로 드러나면은 피부에 이런 식으로 몸에 드러나면은 이거는 최소한 중증이고 어떤 거는 위급증까지도 간다는 얘기예요. 드러나면은 되게 심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소양인의 표병은 두통을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통이 보이기만 하면 뭘 써라? 아, 감기 걸렸구나. 소양인 감기 걸렸구나. 감기, 열증이 심해지면 두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증이 심해지네? 이제 막 감기 걸렸는데 이럴 때는 일단은 형광패독산을 무조건 써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패독산, 도적산, 사백산 뭐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백호탕 써야겠죠. 그 다음에 소양인의 이열병은 대변을 봐라 했죠. 대변. 하루가 지나면 어떻다? 백호탕 써라. 자, 정리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